이번 강의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 가운데 아포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포 유전자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자료에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1227개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출판물 수를 기록한 유전자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유전자인 아포 유전자로 3060편이 있었습니다. 출판물 수로 봤을 때에도 아포 유전자는 알츠하이머병 관련 유전자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전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유전자입니다. 다음으로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 TNF가 1370편의 출판물 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류마티즘성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HLA-DRB1 유전자가 1365편의 출판물 수를 기록했습니다. MTHFR 유전자가 1155편, ACE 유전자가 903편, IL-10 유전자가 851편, IL-6 유전자가 836편, HLA-DQB1 유전자가 811편, IL-1B 유전자가 692편, EGFR 유전자가 689편, HLA-B 유전자가 675편, TP53 유전자가 622편, NOS3 유전자가 578편의 출판물 수를 기록했습니다. 출판물 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포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포라는 말은 아포프로테인의 약어입니다. 리포프로테인이라는 말은 혈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첨가한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위쪽에는 혈장이, 아래쪽에는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등의 혈구 유형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혈장의 성분은 물이 약 92%, 단백질이 7%이고 그 밖에 지질, 당뇨, 무기염료와 비단백질성 질소 화합물로서 요소, 아미노산, 요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혈장에는 킬로마이크론, HDL, LDL, VLDL 같은 구성 성분인 리포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킬로미크론은 창자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며 합성의 원료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등의 지질과 단백질입니다. 킬로미크론은 창자 미세육무이, 림프관을 타고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아포 단백질과 결합하여 근육과 지방 조직에 중성지방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2. HDL은 다른 조직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3. LDL은 콜레스테롤을 말초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4. VLDL은 간에서 당이나 지방으로 합성된 내인성의 중성지방을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포 유전자는 킬로미크론, HDL, LDL, VLDL 같은 구성 성분인 리포프로테인의 구성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유전자입니다. 아포 유전자 염색체 위치입니다. 아포 유전자는 아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번 염색체, 긴 83.32의 위치에 있습니다. 표기법으로는
19Q 13.32로 나타냅니다. 아포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포지단백 2의 특징입니다. 아포지단백 2는 지용성 비타민과 콜레스테롤을 림프계와 혈액으로 운반합니다. 아포지단백 2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포지단백 2는 주로 간에서 합성되며 LDL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포 유전자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출판물 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은 유전자와 관련한 질병은 3,209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포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은 581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물 수를 기록한 관련 질병을 보면은 알츠하이머병이 1693편, 신경심리검사가 697편, 인지장애가 480편, 인지 관련해서 362편, 치매가 272편, 질병 진행이 237편, 심혈관 질환이 154편, 기억력이 148편, 이형 당뇨병이 121편, 기억력 장애가 108편, 뇌출혈이 42편, 황반 변성이 27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출판물 수는 고정된 수가 아니라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아포지단백 2와 주요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포지단백 2와 알츠하이머병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 2는 알츠하이머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포지단백 2,2는 알츠하이머병과의 싸움에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아포지단백 2포 변이체는 알츠하이머병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S429,358 위치에서 CC 유전형과 동일 염색체 RS7412 위치에서 CC 유전형처럼 변이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위험도는 12배, 발병 초기 질병의 경우 61배 높아집니다. RS429,358 위치에서 CT 유전형과 동일 염색체 RS7412 위치에서 CC 유전형처럼 변이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3배 증가되고 심장질환 위험은 1.4배 증가됩니다. 2. 아포지단백 2와 콜레스테롤 수치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 2는 콜레스테롤이 과다한 세포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재분배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문제는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아포지단백 2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아포지단백 2의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아포지단백 2와 죽상동맥경화 또는 심혈관 질환 관계입니다. 아포 유전자에는 최소한 3가지, 즉 E2, E3, E4라고 하는 약간 다른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대립 유전자는 E3로 일반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유전형은 E2, E2, E3, E3, E4, E4, E2, E3, E2, E4, E3, E4 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포4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아포지단백2와 염증과의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2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 및 염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아포지단백2를 항염증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포지단백2는 T세포 증식, 대식세포 기능 조절, 자연살해 T세포 활성화를 억제하고 전체적으로 염증 및 산화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아포지단백2를 만들지 못하면은 아포지단백2 수치는 낮아지게 되고 결국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염증도 증가합니다. 5. 아포지단백2와 코골이,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 장애와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2는 치매가 없는 성인의 경우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 문제를 감소시켰습니다. 6. 아포지단백2와 체중 관리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2-3는 아포포지단백2포에 비해 식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지방 조직에 지방을 침착시킵니다. 7. 아포지단백2와 피로 관계입니다. 아포포지단백2는 경미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8. 아포지단백2와 우울증 관계입니다.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포지단백2포 수치가 높으면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9. 아포지단백2와 편두통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2와 두통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0. 아포지단백2와 뇌출혈 관계입니다. 아포지단백2는 뇌의 지질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뇌출혈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11. 아포유전자와 암 관계입니다. 아포유전자와 다른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은 신장세포 암종 및 결장선암종 같은 높은 암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2. 아포유전자와 황반 변성 관계입니다. 아포유전자 변이체는 또한 전 세계 노인들에게 시력 손실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자로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포2포 대립 유전자의 4분의 1 이상 보유하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시력 상실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포2투 대립 유전자를 하나 이상 보유하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일찍 나타납니다. 멜버른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아포2 유전자를 가진 백인들이 말기 노인성 황반 변성을 앓을 위험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포4 유전자를 가진 백인의 경우 노인성 황반 변성 증상을 가질 위험성이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에서 실질적인 아포 유전자 검사 결과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아포 유전자 검사 결과 가운데 유전자 위치 RS442만638이 알츠하이머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S442만 638에 관한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자료실과 염색체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어떤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이미지처럼 RS442만 638 위치에는 A와 T라는 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철자 A가 철자지로 변이 시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RS442만 638 위치에 정상적인 A 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일반적인 수준인데 반해서 변이 형태의 철자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알츠하이머병이 증가합니다. 염색체 한 세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형은 쌍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RS442만 638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은 AA형, AG형, GG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A 유전형은 부모 모두로부터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받은 경우이고, AG 유전형은 부모 둘 중 한쪽만 변이가 일어난 경우이며, GG 유전형은 부모 둘 다 변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전자 검사 결과 A가 G로 바뀐 AG나 GG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상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GG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AA 유전형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면에 AG 유전형은 2에서 3배 위험이 증가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GG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40%가 AG나 GG 유전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 메타 분석 결과 G 대립 유전자, 즉 AG나 GG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장 질환 위험이 1.42배 증가합니다. 3. G 대립 유전자, 즉 AG나 GG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LDL 콜레스테롤 6.61mg, DL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4. 변이가 없는 AA 유전형은 평균적인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가집니다. 5. 유전자 위치 RS442만 638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AG나 GG 유전형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위험이 0.72배 증가합니다. A 철자가 G로 바뀌는 인종 간 유전형 보유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지역에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 AA 유전형은 81.1%, AG 유전형은 17.9%, GG 유전형은 1%이며 미국인의 경우 AA 유전형은 81.5%, AG 유전형은 17.9%, GG 유전형은 0.6%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적합 유전형인 GG의 비율이 아시아인과 미국인 모두에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빈도는, 즉 위에서 보시는 인종 간 유전형 비율을 봤을 때는 A형이 85%이며 G형은 15%로 적합 유전형인 A형 비율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포 유전자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